자, 메뉴 화면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을, 자, 메인 화면, 자,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을 이제 메인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 메인 화면 쪽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시키려고 하면 자바 소스 코드에다가 그 동작하는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넣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온클릭이라고 하는, 자, 속성으로 자바 소스 코드에서 동작할 메소드 이름을 넣어주고,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그 메소드 이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이 됩니다. 저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서 버튼을 클릭할 일이 워낙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 버튼 클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버튼이든 뭐든 클릭했을 때 동작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바 소스 코드에서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여기서 id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셔도 있고,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요 화면을 띄워서, 컴포넌트 트리 안에 버튼이 들어가 있으면 이 버튼의 id가 버튼이라고 하는 걸 여기 표시된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자바로 간 다음에, 자, 메인 액티비티.자바로 간 다음에, 온 크리에이터 안에서, 먼저 저 id를 이용해서 버튼을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됐을 때 동작하도록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찾아볼까요? 자,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button이라고 하면 아까 그 id를 이용해서 버튼을 찾게 되죠. 안드로이드 화면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자, 화면 구성 요소를 view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 이름 자체가 id를 이용해서 뷰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버튼도 뷰이기 때문에 자, 버튼 객체를 찾아서 줍니다. 자, 그러면 버튼 객체라고 하는 게 여기 미리 자바 소스 코드에서 만들어진 걸 이렇게 API에서 참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찾아졌다. 그러면 이 버튼의 .set onClickListener라고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시면 onClick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엔터를 치고요. 다시 new onClick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보이죠? 다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코드가 쭉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튼을, 이게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Click 안에 집어넣은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를 띄워줄 텐데 메뉴 액티비티를 어떻게 띄워주냐? 인텐트를 이용해서 띄워줍니다. 자, 인텐트 만들어 볼까요?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거, 인텐트가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우리가 시스템에서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를 관리하죠. 메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새로 만든 메뉴 액티비티를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자, 이 화면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띄워주거나 또는 없애주거나 하는 것도 시스템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메뉴 화면을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시스템 쪽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포맷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인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인텐트 안에다가 저기에 자, 첫 번째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 activity.class라고 해서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줍니다. 메뉴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걸 띄워주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트 액티비티를 한다. 이거는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스타트 액티비티의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자, 시스템 쪽으로 이 인텐트 객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쪽으로 인텐트를 전달하면서 액티비티가 뭐예요? 화면이잖아요. 화면을 띄워달라는 얘기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화면을 띄워줄까? 인텐트 안에 있는 요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화면을 띄워주고 나서 메뉴 화면에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텐트 뒤에다가 요청 코드라고 하는 걸 넣어줘요. 이 요청 코드는요, 이 화면에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띄우고 싶으면 각각의 화면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구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띄울 때는 100일, 다른 화면 띄울 때는 102,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라고 하면 응답을 받을 때 어떤 화면에서 응답을 받았는지 이 코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코드가 마찬가지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100일이라고 일단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자, 화면을 띄워봅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뜨겠죠?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 쪽으로 가봅니다. 메뉴 액티비티로 가서 메뉴 액티비티에도 자, XML 레이아웃에서요. 버튼 하나 추가해 봅니다. 버튼 하나 추가해서 자, 이게 메뉴 화면이 뜬 거잖아요. 그러면 메뉴 화면이 떴을 때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게 메뉴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래서 텍스트 뷰를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메뉴 화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뷰의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View All Properties 클릭을 하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데로 가서 자, 40dp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버튼에 자, 글자 다시 오른쪽 속성에서 View Pure Properties로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텍스트에다가 돌아가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돌아가기 버튼의 아이디를 보면 버튼 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버튼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기억하고 나서 자, 이제 메뉴 액티비티.java로 가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액티비티 메뉴.xml을 여기서 등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인플레이션, 즉 메모리 객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 요 파일과 요 파일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죠. 자, 먼저 버튼을 찾아봅니다. find view by id r.id.button 2라고 하면 자, 버튼이 찾아지겠죠. 자, 버튼 이렇게 해봅니다. 자, 버튼 2라고 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버튼으로 해도 됩니다. 아이디도 버튼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메뉴 액티비티를 위한 XML,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라는 XML이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디가 고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버튼, 저기도 버튼이어도 서로 충돌하지는 않겠죠. 다른 XML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버튼 2.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를 치면 이 버튼 2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메인 화면이 보이도록 할 텐데 자, 메인 화면이 보이는 거는요. 여기 finish를 해주시면 돼요. finish는 메뉴 화면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메뉴 화면을 없애는데 어떻게 메인 화면이 보이냐?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 화면을 띄우면 첫 번째 화면은 그 밑에 깔려 있게 됩니다. 뒤에. 자, 뒤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데서 관리하게 되죠. 스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먼저 집어넣은 거, 그 다음 집어넣은 거, 그 다음 집어넣은 거 있으면 꺼낼 때는 뭐예요? 자루에서 꺼내듯이 맨 마지막 거부터 꺼내게 되죠.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 자루 안에 먼저 들어가고 메뉴 화면이 그 다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메뉴 화면을 빼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메인 화면만 남게 되죠. 그래서 피니쉬를 해주면 메인 화면이 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메인 화면이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인 화면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 화면에서 메인 화면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텐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인텐트 한번 써볼까요? new 인텐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인텐트 점 해서 자, put extra라고 하는 메소드를 쓸 수 있죠. 자, extra는요, 인텐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중에서 자, extra 뭐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얘기하죠. 자, 엑스트라 데이터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인텐트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엑스트라 데이터는 해석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화면을 띄워달라고 하는 이런 정보는 중요한 정보지만 엑스트라 정보는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인텐트를 그냥 통과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인텐트는 그대로 다른 액티비티, 즉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다른 액티비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자, 사람 이름을 하나 넣어보겠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사람 이름이 자, 키 값과 함께 들어가요. 자,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해시 테이블과 비슷한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엑스트라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set
result라고 해서 이 인텐트 객체를 집어넣으면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자 그러면 시스템 쪽으로 이게 전달되게 되는 거죠. 자 응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메뉴 화면을 띄워준 메인 화면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응답이 정상적인 응답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activity 점 해보면 result OK 또는 result cancelled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응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게 한다면 여기에 엑스트라 데이터를 가지고 메인 화면으로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자, 메뉴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가 없어지면서 인텐트로 set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제 자, 응답을 받을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